자, 그러면 학습지 5쪽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배울 개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쪽 보니까 오늘 배울 개념이 바로 집합의 연산이에요. 연산. 여러분들 연산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연산을 했을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지요. 그럼 이 사칙 연산으로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뭔가를 어쨌든 계산을 해서 하나의 값을 또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연산이지요. 그런 것처럼 집합끼리도 뭔가 두 개의 또는 뭐 세 개의 또는 더 그 이상의 집합들을 뭔가를 계산을 하면 또 뭔가의 또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들이 바로 오늘 배울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집합이 또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연산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집합입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4개의 집합을 써놨어요. A, B, C, D라는 집합을 써놨는데요. 자, 먼저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집합이라는 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다 합해서 만들어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자, 우리가 집합을 원소나열법을 나타낼 때 똑같은 걸 2번 쓰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그거를 주의하면서 A와 B의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다 모아서 쓰시면 그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A 합집합 B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A 합집합 B. 이 U같이 생긴 이 합집합 기호는 유니온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한글 입력할 때 이렇게 A 합집합 B를 입력하고 싶으면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서 컵을 쓰면 CUP, 그죠? 우리가 그 쓰는 컵 있잖아요. 그 컵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컵을 쓰면 이렇게 유니온, 즉 합집합이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A 합집합 B, 간단하게 A 합 B, 그 다음에 A 컵 B 뭐 이런 식으로 읽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은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 집합 A와 집합 B 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조건 제시법으로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를 다 써주면 된다고 했는데 단 뭐 중복되는 거 우리가 원소나열법 나타낼 때는 중복되는 걸 2번 쓰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만 한 번씩 쓰는 걸로 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3 중복되는 거 없네요. 그러면 다 B까지 다 써주면 4, 5, 6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이 바로 A 합집합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건제시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뭐 x바 x, y바 y, 뭐 g바 g 뭐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x바 x니까 x바 x로 한번 써볼게요. 자, x바 x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먼저 이 x들은 합집합의 원소는 a의 원소일 수도 있겠고 b의 원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x는 a의 원소, 그 다음에 a의 원소여도 되고 또는 누구의 원소여도 돼요? b의 원소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는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또 뭐예요? b의 원소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이게 바로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C 합집합 D 또 해볼 수 있겠어요? C 합집합 D. 자, C 합집합 C와 D의 원소들을 모두 다 써주면 되는데 단 조심할 점은 여기 있는 3과 4 여기도 3과 4 두 번씩 한 번씩 각각 들어있죠. 그렇다고 C에 있고 D에 있다고 해서 걔를 2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소나열법을 쓸 때는 하나씩만 써야 돼요. 한 번씩만 똑같은 원소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2, 3, 4, 5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죠. 자, 얘도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낸다면 똑같은 상황이겠죠. 뭐 이번에는 뭐 y바 y라고 할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y바 y는 C의 원소, 그 다음에 또는
또 y는 누구의 원소? d의 원소. 이렇게 되면 c의 원소와 d의 원소를 모두 다 모아놓은 합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합집합을 배웠는데 합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A하고 B는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요. 그죠? 여기에 1, 2, 3, 그다음에 여기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다음에 합집합을 나타낸다면 A 합집합 B는 바로 요걸 다 색칠을 해놓으면 이게 바로 A 합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C하고 D를 C 합집합 D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3하고 4가 겹치죠. 3하고 4가 겹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겹치는 3, 4는 여기 겹치는 부분에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 여기다가는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C 합집합 D는 얘네들을 다 합한 이만큼이 바로 C 합집합 D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A 합집합 B, C 합집합 D 그림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지금 A 합집합 B에서는 지금 두 개를 따로 떨어뜨려 그려놨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모양, 이따가 교집합을 배우면 요 모양을 기억을 하면서 아까 A 합집합 B, C 합집합 D가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뭔가 새로운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이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어떨까요? 그래봤자 A하고 B를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이고,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 만약에 그 원소들이 어떤 숫자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봤자 B 합집합 A도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아까 썼던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 합집합 A도 A 합집합 B와 같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C 합집합 D 이렇게 나왔었는데 D 합집합 C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D 합집합 C. 마찬가지 이 D 합집합 C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숫자는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나열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어떻게 2, 3, 4, 5 이렇게 나올 것 같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은 이렇게 A 합집합 B, B 합집합 A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같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연산 법칙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집합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집합이란 뭐냐? 자, 기호로는 A 교집합 B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읽을 때는 A 교집합 B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인터섹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한글 수식 편집기에서 컵을 입력하면 합집합 기호가 입력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교집합 기호는 뭐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모자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CAP 이렇게 입력하면 A 교집합 B 교집합 기호가 입력이 됩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교집합의 뜻이 뭐냐? 교집합의 뜻은 A 교집합 B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그런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볼까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A와 B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원소는 뭐가 있나요? 없네요. 그죠? 이 상황에서는 공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 텐데,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 두 집합 A, B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합니다. 여기 학습지에는 너무 쉬운 개념이라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교과서 167쪽에
167쪽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이 두 집합 A, B를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서로소 어디서 조금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었죠. 약수가 공약수가 1뿐인 수들을 서로소라고 했었지요. 이렇게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 두 개의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C 교집합 D도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구해봅시다. 자, 교집합 뭐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 뭐인가요? 그렇죠. 3과 4. 여기도 3과 4가 들어있으니까 바로 C 교집합 D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럼 조건제시법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x바 x는으로 해볼까요? x바 x는 먼저 C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D의 원소이기도 해야 되겠지요. 즉, 둘 다 만족해야 되겠지요. 자, 둘 다 만족한다라는 것은 뭐로 나타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라고 나타내면 되겠지요. 그래서 x는 또 D의 원소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x는 C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D의 원소이기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C 교집합 D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자, 교집합을 그러면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교집합 A하고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봤자 우리가 뭐 아무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C 교집합 D로 한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 D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되고요. 겹치는 부분이 지금 3, 4잖아요. 그죠? 3, 4니까 이 부분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C 교집합 D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 C 합집합 D랑 D 합집합 C랑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여기서도 어떻게 될까요? C 교집합 D랑 D 교집합 C 어떨 것 같아요? 그래봤자 D 교집합 C도 겹치는 공통인 원소들만 나열을 해야 되고 또 나열할 때 숫자들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원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 4 나오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D 교집합 C도 C 교집합 D와 같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집합 개념을 가지고 교집합과 합집합, 자, 어떠한 포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세 번째 개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에서 7번입니다. 7번. 여기 빨갛게 선생님이 색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교집합과 그 다음에 A, B라는 집합들, 그 다음에 합집합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교집합 A, 그 다음 A 합집합 B,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채워놓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A 안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될까요? 그렇죠. A가 이만큼이니까 A 합집합 B에 들어가죠. 그래서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는 또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또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5쪽에 수학 역량 기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그런 두 집합 A, B의 예를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이 A 교집합 B는 누구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어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서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써보면 자, A는 뭐예요?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문제 1번에서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 또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3단 논법에 의해 A는 이것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이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었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알아낸 정보는 뭐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정보를 알아냈네요. 자,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인 그런 예를 하나 찾아서 써주면 되겠죠. 뭐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자, 뭐 A는 뭐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B는 뭐 1만 포함되게 만들면 되겠죠. 1, 2, 뭐 이런 식으로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1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자, A 교집합 B가 A가 됐대요. 자, 그럼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A 교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그것이 뭐가 나왔대요? A 교집합 B가 A가 나왔대요. 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는 뭐예요? B의 부분집합인데 그 A 교집합 B가 뭐가 나왔대요? A가 나왔대요. 그럼 이거이면 어떻게 돼요?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하고요. 자, 그 다음 요거이면 어떻게 될까요?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바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자, 이번에는 학습지 5쪽에 나와 있는 유한집합 두 번째 개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유한집합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선생님이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원 두 개를 그려놨어요. 이 원이 바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서로 없을 때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그냥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위 그림과 같이 A와 B, 집합 A와 B가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그냥 NA, NB 이렇게 더해주면 A 합집합 B의 개수가 나올까요? 원소의 개수가? 안 되겠지요. 지금 파랗게 색칠한 A 교집합 B가 몇 번이 더해지겠어요? 두 번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NA에다가 NB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겹쳐지는 교집합은 두 번이 더해지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까 얘기한 서로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소면 NA 더하기 NB만 해주면 되는데 빼기 NA 교 B를 하더라도 A 교 B가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어차피 빼면 0을 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이 A, B, C 3개 있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뭔가 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서 더해진다라는 것이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한 번씩을 뺐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빨간 이 부분은 몇 번이 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이 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A, NA, NB, NC를 더할 때 이 빨간 부분이 3번이 더해졌는데 또 이 파란색 때문에 3번이 빼지게 된다면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은 한 번도 안 더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 부분이 어딘가요? 이 빨간 부분 다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지요. 이 노란색 부분이 한 번도 안 더해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 번을 더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어떻게 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A 합집합 B 2개짜리는 쉽게 잘 구하더라고요.
근데 3개짜리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개짜리도 각각의, 즉 하나씩의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 주시고 얘네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2개씩 묶은 거, 2개씩 짝지은 교집합은 한 번씩 빼주시고 2개씩 짝지은 게 뭐뭐뭐 나와요. A교 B, 그 다음 B교 C, 그 다음에 C교 A,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그 3가지를 한 번씩 이번에는 빼주시고, 그러면 더했다가 빼기로 바뀌었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3개짜리, 아까 2개짜리 교집합 했죠. 이번에는 3개짜리 교집합은 A교 B교 C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 하나는 마지막에 한 번을 다시, 아까 뺐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짜리 더해주고 2개짜리 교집합 빼주고 마지막 3개짜리 교집합 다시 더해주고. 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 조금 유한집합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유추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씩을 더해주는 겁니다. A, 그 다음에 NB, 그 다음에 NC, 그 다음에 ND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씩 짝지은 거. 자, 2개씩 짝지은 건 뭐가 있을까요? N, A교 B, 그 다음에 N, A교 C, 그 다음에 N, A교 D 했죠. 자, 그럼 A가 들어가는 거 지금 2개씩 짝지은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는 거. 자, B가 들어가는 것은 N, 뭐 할까요? B교 C, 그 다음에 N, B교 D,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C로 시작되는 거 N, C교 D. 이렇게 하면 지금 A, B, C, D 4개 중에서 2개를 짝지은 거 다 나왔나요? 순서에 상관없이 2개씩 짝지은 거. 자, 다 나왔죠? 4개, A, B, C, D 4개 중에서 2개씩 짝지은 교집합 다 썼습니다. 지금 순서에는 어차피 A교 B랑 B교 A랑 똑같으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그건 한 번씩 쓴다면 지금 4개 중에서 2개씩 짝지은 것은 6가지가 나왔겠죠. 이제 나중에 김재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합 단원에서 이걸 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짝지은 거. 아까 2개씩 짝지은 건 뺐으니까 3개씩 짝지은 것은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자, 3개 짝지은 것은 자, 더하기 N, A, 교, B, 교, C 이렇게 있고, 다시 더하기 N, A, 교, B, 교, D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N, 뭐가 있을까요? A, 교, C, 교, D 요게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N, 이번에는 A로 시작하는 거 다 했으니까 B, 교, C, 교, D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이것도 조합 단원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교집합한 거. 지금 3개짜리 교집합 다 했죠? 그러면 4개짜리 교집합. 그럼 아까 3개짜리는 다 더했으니까 4개짜리는 마지막에 한 번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N, A, 교, B, 교, C, 교, D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4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 더했다가 2개짜리 뺐다가 다시 3개짜리 더했다가 4개짜리 다시 빼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서 포함 배제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추가 탐구 자료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으네요. 자, 이제 3번째 개념 집합의 연산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 법칙입니다. 자, 앞에서 했었죠.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B 어떤가요? A 합집합 B를 하나, 거꾸로 B 합집합 A를 하나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A 합 B, B 합 A 같다. 요것이 바로 합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집합입니다. 자, A 교집합 B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죠. 거꾸로 B 교집합 B 해봤자 B와 A의 공통 부분이니까 또 마찬가지 여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A교 B, B교 A가 같으니까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똑같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요.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우리가 3개 이상의 집합을 연산할 때 쓰이는 법칙인데요. 우리가 더하기 연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수에서 더하기 연산. 뭔 얘기냐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이 3개를 한꺼번에 더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2개씩 묶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결과적으로 1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3을 더한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또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3 이렇게 한 거랑도 똑같죠. 그런 것처럼 집합도 3개의 집합을 한꺼번에 합집합 또는 교집합 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씩 묶어서 한 결과가 과연 똑같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A 합집합 B를 한 후에 그 다음 A를 합해준 결과, 합집합시켜준 결과 걔를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에 좌변이라고 나와 있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거기에다가 또 C를 합해봤자 요거죠? 빨간 부분 다 칠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A 합 B 합 C, 즉 B 합 C를 먼저 B 합집합 C를 해주고 그것을 A에다가 합해준 거. 자, 그것도 한번 우변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변에다 그려봅시다. 자, 먼저 B 합 C 하게 되면 요만큼이죠? 그것을 A에다가 합해주면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노랗게 색칠한 것과 왼쪽에 빨갛게 색칠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자, 왼쪽에 좌변은 A 교집합 B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C를 또 교집합 시켜준 거. 자, A 교집합 B는 요거니까 거기에 C를 또 교집합 시켜주면 공통된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의 결과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으로 가봅시다. 자, 우변은 B 교집합 C를 한 다음에 A에다가 그것을 또 교집합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B 교집합 C는 어느 부분이에요? B 교집합 C는 이 부분이죠? 자, 그것을 A에 교집합을 시켜주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 노란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세요. 빨간색과 노란색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자, 똑같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 3개 이상의 집합을 연산을 할 때 단 똑같은 연산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이렇게 동일한 연산을 할 때 3개 이상의 집합에서 이렇게 동일한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씩 묶어서 연산을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합집합에 대한 결합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 이렇게 2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결합법칙은 연산이 똑같을 때였었는데 이번에 분배법칙은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를 때는 아까처럼 그냥 묶어서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묶어서 걔네들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좌변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얘를 먼저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에다가 교집합을 하는데, 그죠? A에다가 교집합을 하는데, 누구를 교집합을 해야 하는데요? B 합집합 C.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 부분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랗게 써놓은 거 있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럼 A 교집합 B, A 교집합 B를 하고, 거기에다가 C를 합해주면 뭐예요? 이만큼이잖아요.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어때요? 같지가 않죠? 즉, 얘네 2개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산이 다를 때는 이렇게 뭐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이렇게 연산이 다를 때는 결합법칙처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묶어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왜 곱하기랑 더하기랑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뭔 얘기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를 각각 B와 C에
각각 나눠서 곱해준 다음에 더했었죠. 그래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에서도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처럼 연산이 교집합과 합집합 연산이 다르죠. 그럴 때는 이렇게 A 교집합을 B와 C에 각각 나눠서 A 교집합 B 그 다음 A 교집합 C 이렇게 나눠서 한 다음에 중간에 낑겨 있었던 B하고 C에 낑겨 있었던 합집합을 이렇게 가운데에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아까 그렸으니까 이제 우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변에 있는 A 교집합 B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그렸던 빨간색 부분과 우변에 그렸던 노란색 부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첫 번째 이 등식을 성립하는지 한번 지금 증명을 해봤습니다.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죠.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A 합집합을 각각 B와 C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B 교집합 C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죠. 그 다음에 그거랑 A 합집합 방금 전에 했던 그 파란색 부분을 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A에다 합해주면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겠지요. 좌변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 가보겠습니다. 자, 우변은 A 합 B, 그 다음에 A 합 C.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합 B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A 합 C. A 합 C는 어느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얘네들의 공통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란 부분이 나올 것 같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 있는 식도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배 법칙은 어떻게 기억을 해둬야 될까요? 그렇죠. 연산이 서로 다를 때 이 괄호를 풀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다를 때는 이렇게 A 합 B, 그 다음에 여기는 교집합 이렇게 다를 때는 괄호를 어떻게 푸나요? A 합 B를 각각 B와 C에 분배를 해주고 중간에 낑겨 있는 교집합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곱하기 더하기 섞여 있는 연산을 괄호를 풀어줄 때처럼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개념 간단한 문제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명제 단어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A B 합 C. 자, 얘를 이렇게 분배할 수는 있었는데요. 거꾸로 하는 거. 자, 뭔 얘기냐면 자, 이와 같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A교, 그 다음에 A교 똑같죠? 그러면 A 교집합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B 합 C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자,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A 합 똑같죠? 자, 그러면 A 합 묶어내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B와 C인데 중간에 낑겨 있는 뭘 쓰면 돼요? 교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과 서로소인가 이랬어요. 자, 임의라는 건 여기서 모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소의 의미, 집합에서 서로소란 자, 뭐였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특정한 집합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걔랑 우리가 교집합을 시킬 겁니다. 누구를? 공집합을. 그럼 어떻게 돼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겹치는 부분이 공통된 원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따라서 공집합은 어떠한 원소들하고도 교집합을 시키면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참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자,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부분집합 중 그러한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관련된 문제죠. 근데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 B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된대요. 서로소여야 된대요. 그 얘기는 부분집합 중에서
제하고 고는 반드시 갖고 있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나요? 나머지 세 종국 얘만 가지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2의 세제곱계 해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